안녕하세요. 사업도우미 사도입니다. 오늘은 그 특허에 대한 내용 관련인데 과징금 1조를 맞은 퀄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배경적으로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7년도 1월에 퀄컴이 프렌드 FRAND 라는 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 그래서 과징금을 1조를 해서 되게 크죠. 근데 근데 번 돈이 워낙 커가지고 사실 뒤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1조의 과징금을 매겼어요. 그랬더니 요거에 대해서 이제 퀄컴이 불복을 했고 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아니다, 과징금 정당하다, 맞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특허를 가지고 너무 이제 거래사항으로 뭐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 결국에 요지가 요건데 요거 이제 과징금 1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아니 퀄컴이 내가 갖고 있는 특허인데 내 맘대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퀄컴 입장에서는 특허를 자기가 그냥 행사를 한 거고 한데 이걸로 돈을 버는 건데 과징금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아까 말한 프렌드 요거 이 뭐야? 이것도 한번 같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요거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요거에 앞서서 그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 우리 특허 제도라는 거를 한번 그 취지를 좀 설명할게요. 이 특허라는 제도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 살잖아요. 자본주의에 살면은 자본주의에서 이제 자유 경쟁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제 경쟁을 하고 그 경쟁 속에서 이제 뭐 품질이나 과학 기술이 올라가기도 하고 가격이 떨어지기도 해요, 동시에. 그래서 이제 뭐 소비자는 또 선순환 효과가 나고 요런 구조인데, 어떤 연구 개발이라든지 우리 뭐 저작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창작적인 창작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정하게 보호를 해줘야지 이게 굴러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구나 카피하는 시대가 오면은 아무도 개발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개발한 거를 이제 특허청에 이렇게 신청을 그냥 보호해주진 않고 특허청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하면은 대신 세상에 오픈하는 조건으로 요거를 보호해주겠다, 특별히 허락해주겠다 해서 특허예요. 네, 특별히 허가해주겠다. 근데 이거를 천년만년 계속 보호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게 특허 제도의 아주 큰 이제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퀄컴이랑 문제된 게 뭐냐면은 이게 표준 특허여서 프렌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표준 특허가 뭔지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전자기기라, 특히 전자기기 많죠. 이런 어떤 규격이 있어요. 규격들이 서로 막 중구난방이면은 막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 같은 데서 표준 규격이라는 거를 정해요. 네. 표준 규격을 정하는데 그걸 정하는 과정에서 특허가 나와요. 네. 특허가 나와서 이 규격을 쓰려면은 이 특허를 이제 특허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표준 특허라고 해요. 그죠? 굉장히 강하겠죠, 권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허들은 프렌드라는 게 좀 어찌 보면 선언을 해요. 자, 선언이란 표현 썼어요.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선언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페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해야 된다. 소위 말해, 쉽게 말해 이제 한마디로 불공정하게 뭔가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제 권리가 그만큼 큰 거예요. 산업계 영향력이 크니까 일정하게 약간 좀 상도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걸어 놓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좀 약간 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곳들이 좀 뭐 유럽 쪽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뭐 프렌드 규정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들어간 건 없죠.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이런 걸 안 지켜서 과징금을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퀄컴이 뭔 짓을 했길래 이게 1조까지 나오냐 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표준 특허 이동통신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갤럭시도 안 쓸 수가 없죠. 이런 걸 하는데 얘네가 이제 칩세트 공급하는 데랑 이제 휴대폰 제조하는 데 이런 데랑 이제 이걸 가지고 막 볼모로 잡아서 이제 그 계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해요. 그리고 뭐 또 그 어떤 특허에 대한 이런 계약 라이센스를 좀 넘어가서 너네 이거 해야지 된다면서 이제 판매처 같은 것도 막 제한을 하고 다른 데랑 또 계약도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이런 제조사들다가 또 특허권 계약을 또 강제로 또 막 맺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좀 어찌 보면 우리 그 권리를 좀 남용했다, 좀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또 휴대폰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은 이제 실시료, 로얄티 개념으로 받은 것도 불공정하다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요것만큼은 요건 아니다, 요거는 불공정 거래 아니다 라고 요거는 X 했어요. 요거는 X 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조 300억을 한 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봤어요. 요거는 불공정은 아닌데 그래도 정당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내가 이 특허권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와 이 민법이라는 어떤 신의 성실 그리고 공정한 거래 요 선 내에서만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라는 이름 자체 보면 특별히 허가했어요. 원래 안 되는데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뭐 특허권뿐만이 아니고 모든 권리 아마 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권리 남용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선을 넘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맘대로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표준 특허 같이 권리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어떤 그런 개념일 때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권리가 무조건 넓으면 되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뭐 제약회사 같은 거 있죠? 제약회사 같은 특허에다가 그걸 적용하진 않아요. 프렌드를 적용하는 건 없고 거기는 조금 다른 개념이 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다룰게요. 그래서 그런데 적용된 건 아니고 그래서 권리가 내가 가지고 있어도 마구마구 휘두르면 안 되는구나. 요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프렌드가 1조 막 이렇게 냈죠. 그리고 막 저렇게 갑질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 특허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다루는 사람 많이 없더라고요. 다들 퀄컴 뭐 비난하고 갑질했다만 욕하는데 갑질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부터 가야 돼요. 걔네가 이제 처음에 그죠? 잘 냈죠. 잘 특허를 가지고 있었죠. 얘네가 소위 말해 2009년부터 요게 이제 쭉 벌어들인 금액이 한 38조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 특허만 가지고 번 게 아니고 로얄티로 번 게 아니고 어찌됐건 이 특허를 활용해가지고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번 게 38조예요. 그 중에서 지금 1조 나온 거예요. 뭐 퍼센트로 따지면 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3% 되나? 3%도 안 되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과징금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퀄컴에서도 쿨하게 과징금 내고 소송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대단해요. 일반 기업 같으면 휘청할 텐데 이걸로 이렇게 몇십 조씩 벌어들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기가 있구나. 무기가 일단 있어야 그 다음 스토리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특허라는 거가 없는 것보단 낫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영상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